안녕하세요. 2021년 12월 28일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이라서 일사라 녹화하러 가기 전에 12시라서 잠깐 시간이 있어갖고 아침엔 목이 좀 쌩쌩하니까 잠깐 수사, 체제, 범죄 관련된 분석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수사체제를 17년 만에 다시 선보인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찰서에 가면 대충 이런 건 아시죠? 형사, 강력계 형사 뭐 이런 거. 근데 경제팀, 지능팀, 사이버 수사팀 뭐 이런 게 뭐 하는 데인지 아십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있을 때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경제팀의 폭력 뭐 이런 게 있고 화재 이런 건 또 경제팀에서 하고, 그러니까 제가 2006년도 그때 세종대 들어가서 그러니까 저 경찰학교 교육 받고, 이제 7년도 6년 들어가서 경찰학교에서 그런 얘기 하는데 그 경찰학과 교수들도 뭐 그런 얘기 잘 모르죠. 그냥 있으니까 있는 대로 하는 거죠. 그 뒤로도 뭐 이름이 뭐 수사팀, 무슨 수사팀, 그 뒤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사실 이 경계를 넘나드는 혹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사기, 그러니까 범죄의 양상은 대단히 빠르고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데, 대다수의 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의 수사 시스템은 20년 전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터지면 뭐 특별수사 TF를 만든다, 팀을 만든다. 그게 이제 기존의 이런 뭐 경제, 지능, 사이버 이런 거에 구분된 기존의 체계를 극복하고자 편법들을 써왔죠, 일종의. 그리고 이제 신설되는 사이버 수사팀, 사이버 수사대 신설하고 여성 청소년 뭐 수사대, 그러니까 뭔가 계속 필요할 때마다 뭔가를 넣고 다시 뭐 이렇게. 근데 현실적으로 잘 안 맞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은 어떤 도둑이라든가 아니면은 강도당했을 때 어디로 사건이 배당되느냐, 이런 것도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걔네들이 실제로 전문성이 있는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왜 그러느냐, 2005년도에 이 시스템을 죄종별 수사체제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죄종이 있죠. 그러니까 형법이라든가 형법의 특별법에 표기된 죄종별로 수사 시스템이 나눠져 있었던 겁니다. 왜냐? 그건 당연하게도 수사권이 검찰한테 있었기 때문에 검찰은 자신들이 기소하고 그 기소하는 것에 따라서 이 경찰을 수사 지휘하니까 당연하게도 경찰도 역시 죄종별 수사 시스템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데, 문제는 이 죄종별 시스템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20년 전의 범죄와 지금의 범죄의 양상이 다르죠. 새로운 범죄가 나타나면 그 범죄는 어느 죄종입니까?
그러면 A라는 죄와 B라는 죄 사이에 또 그걸 둘 다를 아우르는 제3의 범죄가 나타날 수 있을 때 그건 어디로 배치를 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실 이 죄종별 수사 체계라고 하는 것 자체는 본질적으로 공급자 중심의 시스템입니다. 말 그대로 검찰이라고 하는 국가기구의 국가 권력기구를 중심으로 경찰의 수사체제가 배치가 됐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수요자들, 즉 일반 국민들이 거기에 맞춰서 자기가 원하는 걸 따라가야 되는 시스템이었던 거죠.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되는 국가기구가 오히려 거꾸로 국민들이 거기에 따라가는. 근데 뭐 초기에는 아니면 국민들의 인권의식이라든가 아니면 범죄의 복잡도가 늘어나지 않았을 때는 그것도 어떻게 참을만 했다고 봐도, 사실 저는 그건 참을만 했다고 보지는 않지만 당연히 그건 처음부터 바꿨어야 된다고 보지만, 이제는 전면적으로 수요자 중심으로 바꿔야 되는데, 경찰에서 이 지금 체제를 개편하고 있는 거는 기능을 통합하고 재편한다는 명분하에, 즉 말하자면 전문 수사팀, 예를 들면은 탄력적이지 못, 범죄 변화에 탄력적이지 못한 시스템, 이것을 바꾼다라는 명분은 기본적으로 지금의 범죄의 체계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지금 발생하는 범죄의 체계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계속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는, 수사체계의 변화라고 하는 건 대단히 일반 경찰 자체로서도 큰 부담이지만 사실 국민들한테는 더 큰, 기존의 시스템을 바꾸잖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얼마나 과학적이고 현실을 반영하는 거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기존의 죄종별 수사 시스템, 즉 경제, 사이버, 지능 같은 이런 시스템이 사건의 중요도와 범죄 유형에 따라 인력을 조정하고 전체 업무량을 감축하고 아니면 이걸 이제 능동적 유연하게 대응한다고 하는 그런 명분은 맞는데, 그럼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안은 뭐냐? 단순히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통합수사팀 혹은 전문수사팀, 아니면은 이런 어떤 그러니까 정확히 뭘 하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기존의 것을 다 모아갖고 지금 발생하는 어떤 통합수사지원팀에서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한다? 이게 합리적일까요? 제가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제로 범죄 통계를 정확히 봐라.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범죄 통계를 보고 그 범죄 통계에 따라서 근데 그 범죄 통계도 사실 불안하다. 왜냐하면 이건 그 범죄 통계 자체도 죄종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실제 죄종별 범죄 통계를 새롭게 변수 분리를 해서, 제가 요구한 것처럼 동기 시스템으로 가든 아니면 중간에 어떤 시스템으로 가든 미국 FBI CCM 체계로 가든 거기에 맞게 좀 재분류를 한번 해보고 거기에 맞춰갖고 가장 최적의
어떤 범죄군들 아니면 어떤 범죄의 어떤 그게 동기든 죄종이든 뭐든 최적의 그걸 분류를 소위 판별 분류죠. 판별을 해갖고 요인 판별 분류를 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시스템을 바꿔야지. 지금 분명히 지금의 어떤 수사 체제가 분명히 현실하고 안 맞아. 그러니까 실제 일하는 사람들은, 수사하는 사람들은 전문성도 없어. 자기가 소속된 거에 대한 어떤 뭘 해야 되는지도 몰라.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리고 사실 어디 파견밖에 안 나가 있어. 그러니까 17년 만에 새롭게 경찰의 수사 시스템을 확 바꿀 거면은 보다 더 신중하게 그리고 데이터에 근거해서 해야지. 지금처럼 그냥 통합해서 기능을 통합해서 재편한다. 단 지금 수사 수요에 맞게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 플러스 전문적인 어떤 수사관의 전문성 확대, 이거예요. 물론 그건 중요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이 수사관 하나를 양성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고, 그러면 그것이 효과적으로 양성되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직무만족도가 높고 최대의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을 정도의 효과적인 조직을 장기적으로 아주 포괄적으로, 이건 뭐 100년까지 내다볼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20, 30년은 내다보는 형태의, 그리고 기존에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분명히. 근데 일선에서 문제제기가 많았을 겁니다. 뭐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땜빵식 땜질식으로 막 바꾸고 하려다 보니까. 그리고 되게 웃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수사권이 조정이 되고 국가수사본부 체계가 바뀐 지가 벌써 1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애초에 이것은 지금 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국가수사본부가 하기 전에 이미 안이 나왔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수사본부라고 대충 만들어 놓고 수사권 조정이라고 받긴 받았는데 지금 그거에 따라서 뭔가를 한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그거는 망가진 건 망가진 거고, 정확히 어느 방향으로 어떤 시스템, 범죄의 분류 시스템에 따라서 인력을 어떻게 배치해서 그 사람들이 전문 수사관이 돼서 전문적 역량을, 퍼포먼스를 키워갖고 퇴직 때까지, 그리고 그것이 비교적 재생산이 잘 되게, 이걸 구상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범죄 통계는 따로, 그럼 범죄는 죄종별로 따로잖아.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하여튼 경찰청에는 애들이 진짜 이런 거는 머리가 나쁜 건지 참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수사책이라는 건 국민의 인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건데, 이놈들이 이번 기능 개편은 뭐 별도의 증언이나 직제 신설 없이 내부 훈령으로 추진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국민의 인권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는데도 지들이 마음대로 그냥 내부적으로 그리고 외부적으로 심각한 어떤 객관적인 평가라든가 이런 거 없이, 그러니까 맨날 욕먹는 거예요. 하여튼 이 부분은 분명히 바꿔야 되는 건 맞는데, 바꾸는 방식과 바꾸는 과정 자체가 투명하지 않고 진짜 주먹구구식이니까 얘들이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건지 참 답답한 마음입니다. 거기다가 내년, 이때 웃긴 일이 벌어진 거죠. 내년도 예산은, 경찰 예산은 12월 3일 날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찰 예산도 12조
3천억 원이 통과가 됐어요. 근데 되게 웃긴 거는 그 예산 안에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진술 분석 전문가 참여. 뭐 이런 것들이죠. 제가 며칠 전에 성폭력 처벌법 30조 6항에 대한 미성년자 진술 녹화 위헌 났다 그랬잖아요. 그건 지금 어떻게 할 겁니까? 바꿔야죠.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이럴 때 이런 것이 위헌이 날지 물론 몰랐을 수도 있지만 충분히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주먹구구식이라는 거예요. 물론 경찰청 예산에서 이런 뭐 피해자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범죄 피해자 예산, 사회약제된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 건 좋지만은 그것도 정확히 체계적으로 구성이 돼야죠. 가장 필요한 부분이 그럼 지금 애초에 그러면 경찰청 예산을 짤 때 지금 이 경찰청 수사 체계를 바꾼다는 것을 경찰청 예산 안에 넣어갖고 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12월 3일 날 경찰 예산이 통과됐는데 통과된 지 지금 20일 지났어요. 30일 지났어요. 근데 이때 경찰청 내부에서는 뜩 우리 수사체계 바꾼다. 얘들이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되게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예산안 얘기할 때 우리는 수사 시스템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라고 하면은 국회의원들이란 사람들이 또 물어보고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예산대로 통과시켜놨어. 기존대로. 그리고 한 2주 뒤, 3주 뒤에 원래 본심이 드러나서 우리 바꿉니다. 이따위로 경찰을 운영하고 수사 시스템 이렇게 중차대한 거라고 하면 예산안을 제출했을 때 예산결산위원회 거기에 맞게 우리가 이렇게 바꾸니까 예산을 이렇게 뭐 편성은 안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민주주의 국가의 경찰 운영 아닌가요? 애들이 진짜 참 뭐라고 하나 경찰의 운영을 지들 마음대로 경찰의 소수 엘리트들 중심으로 해보면 뭐 이게 아닌가 빼? 그럼 또 바꿔 이런 식 아닙니까? 정작 중요한 범죄 통계의 재분석이라든가 기존 사건에 대한 재분석, 과거 사건에 대한 반성, 과거 수사에 대한 기록의 확대 공개 이런 보다 본질적인 부분들은 외면하고 겉치장 이게 제일 답답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경찰을 운영하면은 이거는 또 금방 해다가 아닌갑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수본장 남구준이가 이제 뭐 출범 1주년을 맞았죠. 그 경찰 수사권 조정에서 1년 상주역을 낸 남구준이가 평가할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수사본부 딱 보는 게 LH 대장동 가짜 수산업자 기억나시죠? 결과를 어떻게 보여줬죠? 얘네들이 엉망개판이죠. 늑장, 부실 LH 사건으로 LH 관련 수사본부는 뭐 피라미드 몇 마리 못 잡았어요.
결국 아직까지도 수사 중이에요. 국회의원들은 하나도 못 건드렸어요. 대장동은 어떻습니까? 원래 지난 4월에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대장동에 문제가 있다 라고 알려왔지만 5개월 동안 뭉개다가 결국은 이 대장동 지금 대성국면에서 난장판이 벌어지고 있죠. 가짜 수산업자 사건 어떻습니까? 실제로 달랑 김무성 하나, 그것도 김영란법 정도로 이러려면 구속원이 왜 필요합니까? 물론 출범 1년 맞아, 1년도 안 되니까. 근데 아니 수사팀은 예전에도 있었잖아요. 진짜 한심합니다. 경찰의 수사 그런 능력 자체가. 그러니까 이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걸 펼칠 수 있게 하지 않는 거죠. 이건 심각한 직무유기이죠. 근데 그게 왜 그랬느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의 수사체계나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경찰 수뇌부 놈들의 안이하고 너무 이 소수 엘리트 중심의 경찰대 출신들이 주로 그렇죠. 그 결과라고 봅니다. 아니면은 퍼포먼스를 내세요. 이따위로 경찰 수사력을 이렇게 낭비하고 있을 거면은, 그러면서도 검찰의 이 영장 독점적 청구권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영장 청구권 부분은 해결해야 됩니다. 조속한 시일 안에 검사가 독점적으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헌법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기소청을 만들고 아니면 법원의 영장 전담 판사의 역량을 확대하고 여러 가지.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걸 없애야 되지만 그러기 전에도 여러 가지 그 검사의 영장 독점적 청구권에 대한 걸 바꿀 수 있는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따위로 하고 있으면 이게 명분이 먹히겠습니까? 오히려 거꾸로 검사들한테, 검찰한테 역공이나 당하죠. 하여튼 너무 안일하고 너무 방만하고 안일한 경찰의 수사 인력, 운영이라든가 이건 너무 한심해서 한 말씀 드려봅니다. 이 특사경 문제가 하나 있어요. 특히 특사경 중에서도 특별사법경찰입니다. 여러분 주가 조작 같은 거 이렇게 하면 뭐 영화 작전이라든가 이런 거 보시면 외국 영화의 주가 조작 범죄들 다 잡아내고 이런 거 보면 멋있죠. 우리나라에 누가 할까요? 아쉽게도 우리나라에는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있으면은 서울 남부지검에 금융수사 특별 맞을 겁니다. 남부지검에 있는 이걸 전문으로 하는 부서가 있는데 거기 말고는 제대로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는 뭐 하고 있느냐? 사실 걔네들이 금융감독원 애들이 이걸 해야죠. 근데 금융감독원장이 이상한 소리 했다는 거 편파TV 때 그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실 좀 이 금융수사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다. 아주 대단히 전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금융위의 일종의 그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을 출범을 시키겠다. 이건 저는 예전부터 주장해왔던 바입니다. 실제로 검찰이나 경찰에서 이거 못합니다. 이렇게 전문적인 거를. 그러면
금융위 혹은 금융감독원 어디가 됐던 이걸 걔네들은 전문가들이니까요. 걔네들이 사법권을 가지고 수사를 해야 된다. 정부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인지 수사를 해야 된다. 지금 주가 조작이라든가 이런 서민 민생을 해치는 놈들이 대부분 그쪽으로 와서 사기꾼들 얼마나 많습니까? 주식 리딩방부터. 근데 그 전문가들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처벌도 별로 미약해요. 대기업 재벌 찌끄럭지들이 주가 조작해서 일감 몰아주고 별짓 다 하잖아요. 걔네들 두들겨 잡아야죠. 이번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 31명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너무 적습니다. 100명 정도는 돼야죠. 3배는 돼야죠. 우리나라 같은 이런 큰 자본시장에서. 그리고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죠. 검찰보다는 아마 금융감독원, 금융감독 못 믿으면은 글쎄요. 지금 있는 데는 금융위원회, 금감원, 서울남부지검 정도라고 하면 아니 그러면 이 금융감독원 내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관리위원회를 만들든가 제3의 어떤 마찬가지로 노동경찰, 근로감독관들 직접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하고 형사처벌도 할 수 있게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개미 그런 악랄한 범죄들 근데 걔들이 주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재벌과 연결되고 아니면 큰 로펌과 연결되는 이런 거대한 거대 악들을 찾아내야죠. 노동경찰, 금융경찰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게 체계적이지 않았어요. 지금 이제 이걸 체계적으로 한다니까 좀 기대해 봅니다만은 눈 부릅뜨고 감시를 해야죠. 이제 한 30분이 다 돼갖고 저는 일사라 녹음하러 가겠습니다.